일단 이제 오늘 MLB 또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주력 조합으로 내드리는 것들이 적중이 되면서 이 멤버십 4만 원 멤버십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그 주력 한 경기가 틀리고 3일 연속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좀 그분들께 좀 많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표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5월 달에 하루 빼고는 다 드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중을 계속해서는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두 개 다 틀려버리고 부주력으로 좀 이렇게 챙겨가자 싶은 경기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력 경기가 좀 제대로 잘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의 조합을 한번 짜서 보내드려봤고요. 오늘도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수익 볼 수 있는 또 MLB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기는 사실 좀 많이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번 보스턴 시리즈에서 나름 뭐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2차전에 휠러 꺼내갖고 이겨 먹었던 그 경기를 좋게 바라볼 수만은 사실은 없고, 이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이 홈 시리즈에서 지난주 주말까지 홈 6연전을 치르면서 리그 타율 1위, 팀 타율 6경기 리그 1위, 타율 유일한 3할 때 홈런 11개 뭐 이렇게 때려내면서 13개인가 때려내면서 압도적인 타격을 보였는데, 급작스럽게 그 타격감이 원정 오자마자 죽어버린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역시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타격과 원정에서 보여주는 타격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지금 이번 보스턴 원정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즌 동안에 보여주고 있던 데이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이 피츠버그 원정을 왔고 선발 투수나 이런 놀랍니다. 이 놀라가 지금 시즌 출발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던지면서 5월 달에 약간 반등을 하나 싶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이 제구도 나름 안정화가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었고, 그렇게 마이애미 상대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콜로라도 상대로 피안타율이 조금 늘어났던 것도 이제 이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피츠버그 원정인데, 피츠버그가 지금 지난 콜로라도 시리즈 치르면서 이 타격감이 많이 올라왔던 것이 이미 유지가 되고 있는 연전입니다, 홈에서의. 그래서 선발 투수도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2선발 투수예요. 이 폴 스킨스를 다음으로 이끌어줄 선수가 미치 켈러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애쉬크래프트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게 미치 켈러고, 잠재력이 가장 큰 선수라고 하면 이제 샌들러고, 그렇게 뽑아집니다, 피츠버그 이 선발진이.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이 애쉬크래프트의 공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애쉬크래프트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지난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필라델피아가 이 홈에서 보여줬었던 그 장타 때려냈던 그 데이터들 있죠. 사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틀어 보더라도 홈런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홈런 개수를. 근데 이 애쉬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경기를 치르면서 이 최근에 홈런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슬러그 수치 자체가 안 좋은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바람이 외야로 불다 보니 이거를 의식해서 필라델피아에게 홈런 맞을 거 한두 방 맞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봐줘야 돼요. 애쉬크래프트가 무실점 피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대승을 이제 피츠버그가 가져가면서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이 타격이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이제 무롤진스키가 피칭을 한 이후에 이 피츠버그의 불펜진 싸움에 이 산타나 마무리 체제 일찍 써가지고 부담 줄여졌던 거, 라미레즈 나왔었거든요. 소토 하루 쉬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불펜에서 나름 연투 가능한 자원들로 남아있다라는 거. 필라델피아는 물론 하루를 쉬었으니 불펜전이 더 부족함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놀라가 버티는 것부터 일단 애쉬크래프트 9위 싸움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쉬크래프트 5월달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피칭을 해줬고, 이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7이닝 플러스 피칭입니다. 그만큼 이닝 히터 능력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급 피칭을 하고 있다 보니 필라델피아 팬으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좀 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피츠버그 정배받은 거 인정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이미 저에게 표를 받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잠시만 화면 좀 돌릴게요. 자, 일단 표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경기에 대해서 그 평점을 6점을 매겼습니다.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를 디트로이트 승을 썼어요. 디트로이트 승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멤버십 분들, 베이징 멤버십 분들도 이 표를 다 보셨죠. 전체 결과 예상표를. 보시면은 제가 6점을 써놨어요. 근데 디트로이트 승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SBG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이 최근에 보여줬었던 원정 10경기에 대한 성적이 OPS가 0.7이 안 돼요. 애초에. 이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타격 터졌던 2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정 시리즈에서 토론토는 명백히 타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2경기를 빼면은 타격 터졌던 미러키와의 2경기를 미네소타와의 2경기를 제외하면 이 토론토의 그 타격 OPS가 0.6 극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원정 성적이 안 나오는 반면 디트로이트는 드디어 홈에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홈에서 유독 강한 팀이 있는데 템파베이는 이번 시즌에 좀 두각을 드러내는 거고, 디트로이트는 작년부터 그 디트로이트가 가지고 있던 홈에서의 저력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갔다고. 그래서 못 이길 경기도 이기게 만드는 게 디트로이트의 홈 경기인데, 오늘 경기도 그러한 부분이 자칫 토론토의 SBG의 강세를 꺾어 누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트로이트가 결국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불펜에서 얼마만큼 또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논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 경기 9대4로 또 매치에게 또 대패를 하면서 이제 홀튼이랑 한니피 말고는 일단 불펜에서의 부하는 다 풀었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이제 한니피가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을 맞았다라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타임 매든 다음에 불펜 운영에서 디트로이트가 피네건까지 끌어내면서 찍어 누르려는 그 이제 필승조 운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 원정 경기 결과들 때문에 성적이 안 좋잖아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이 흐름을 끊어내야 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그 필승조들이 나왔을 때 SBG가 자칫 실점해버린다면 토론토의 원정 지금 타격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디트로이트 홈에서 이겨먹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을 한번 노려보게 될 것 같은데, 배팅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화끈하게 가져가기에는 사실 디트로이트의 성적이 최근 그렇게 안 좋았다 보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전 맥고니글 그리고 라일리 그린 그 다음에 톨킨슨의 꽤나 많은 기대를 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볼티모어 경기인데, 워싱턴이 어제 경기에서 진짜 참혹하게 털렸습니다. 이 그리핀이 진짜로 박살이 나는 양상 속에서 추가적으로 불펜에서까지 더욱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그냥 터져버렸죠. 이제 위머 야수까지 또 올려버리면서 홈런까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맞았고, 결국 결과는 15대1이라는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시내티 원정 3차전. 오늘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랑 경기를 하게 되고,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말할 명분이 생기는 경기예요. 이 쉐인 바지 대 리틀의 경기인데, 볼티모어도 지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맥스 프리드 나온 경기에서 마요의 결승 적시타를 힘입어서 또 추가적으로 홈런까지 또 쏘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영봉패로 양키스를 7대0인가 잡아내고 이렇게 분위기를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키스를 잡은 볼티모어가 원정을 왔는데 하필이면 워싱턴 원정이에요.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워싱턴 원정이게 되면 셰인 바즈도 오늘 작정하고 던져야 되고,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제임스 우드가 안타를 못 쳤다라는 거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가르시아 주니어 어제 볼넷 2개 포함 3출루 경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임스 우드는 언제든지 그렇게 1회부터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타자라는 점을 이제 간과할 수가 없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워싱턴이라는 팀은 1회에 강한 팀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 우드가 상성상 쉐인 바즈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내일도 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셰인 바즈가 이번 시즌에 이 OPS가 1회부터 실제로 1.5까지 올라가면서 이 홈런, 피홈런과 OPS가 아니라 WHIP가 1.5까지 올라가면서 홈런과 볼넷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네, 유튜브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 안 하고 녹화본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루이스 가르시아는 이 볼넷을 얻어갈 수 있는 선수이고, 제임스 둔은 홈런 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이제 셰인 바드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이닝 중에서도 거의 5회까지만 통틀어 봤을 때 두 번째로 높은 WHIP를 기록하고 있는 1회, 성적이 안 좋은데 1회 가장 강한 팀 워싱턴을 만났다? 털릴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겠죠, 1회부터. 그리고 볼티모어도 최근 타격감이 그래도 올라왔다고 느껴지면 양키스 전에서 리틀이 이번 시즌 좀 한 경기 좀 반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너무 안 좋다 보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서로가 좀 치고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뭐 어차피 파크 팩터 자체에서도 9.5점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구장이 이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 홈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9.5점이 주어졌는데 충분히 9.5점은 넘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다. 한 3회까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 요 경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워싱턴이 역배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오버낸다라는 계산 속에서는 워싱턴의 타선이 1회부터 공략하고 들어간다라고 좀 보고 계산을 치고 들어가는, 그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승패 라인을 본다면 아마 워싱턴 쪽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의 경기인데 테너 바이비 대 앤드류 아포트가 나옵니다. 어제 신시내티가 너무 신나게 쳤어요. 맞죠? 어제 뭐 델라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티어, 그 다음에 블리데이, 그 다음에 맥레인까지 이제 날뛰면서 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라인업 보시면은 어제는 또 마이어스가 1번 타자 나와가지고 이제 홈런도 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8회였죠. 그 야수 상대로. 근데 마이어스를 꺼낸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윌벤슨이 만약에 또 나온다고 했을 때 윌벤슨이 과연 효율적인 리드오프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지금의 이 라인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전히 계속해서 이 TJ 프리드를 1번 쓰면서 좀 더 맥레인이나 프리드를 1번 쓰면서 더 올려내고 타격감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뒤에 빼뜨려 놓은 게 개인적으로 1회부터 기세 잡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지금 오늘 롯데 경기 보셨죠? 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황성빈 이 출루 되는 순간, 좌타자다 보니 출루가 되는 순간 이제 결국 그때부터는 이제 클린업들이 무서우니까 상위 타선에서 점수 뽑아낼 거다. 지금 뽑아냈죠. 그렇게 4대4까지 제가 보고 껐는데 일단 오늘 경기, 이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이비라는 투수가 오늘 이제 신시내티를 상대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0승 5패라는 성적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비가 실제로 지금 오늘 얘네들을 상대를 하면서 바이비라는 투수와의 상성 자체가 그렇게 이제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윌벤스를 떠나서 프리들과 맥레이는 어떻게든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바이비가 지금 이번 시즌에 고전하고 있는 거는 이 좌타자들이 아니라 우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쌀 스튜어트가 중간에 스티어랑 같이 끼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와중에 블리데이는 좌타자지만 타격감이 올라와 있고, 그 엘리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워낙 이제 도박수가 원래 강하다 보니까 일단 출루라도 되면은 득점권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일단 고정값이라 가지고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던져야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폭탄들이 있다 보니까 주자가 출루됐을 때 지금 이번 시즌에 그렇게 테너 바이비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 양상의 이제 경기들에서 이제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볼넷이에요. 결국 그게 데미지가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엄청난 피칭을 해줬습니다만 상대는 원정 미네소타였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이 바이비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원정 미네소타를 조금 저는 약세로 평가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신시내티는 오히려 이 지금의
클리블랜드의 이 바이비 정도라면은 중간중간에 기회를 잡으면서 이거를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애초에 지금 엘리델라 크루즈에 대해서 뭐 스위치에서는 보면 좌타석 나오는데요. 바이비 좌타자한테는 2할밖에 타율이 안 되는데요. 비안타율이. 그런 말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엘리델라 크루즈가 최근에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면서 그 7경기 중에서 최근 6경기 연속 멀티히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율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타율 2할 9푼 9리까지 찍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도 신시내티의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중간중간에 이제 폭탄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의미에서 폭탄이죠. 터트릴 수 있는 타자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부하가 걸렸었던 그 투수진들을 어제 경기 다 풀어줬죠. 브룩, 그 다음에 존슨,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마무리 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애쉬크래프트까지 전부 다 지금 부하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신시내티의 불펜진도 뒤를 받쳐줄 수 있다. 그것까지 오늘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정배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사실 재밌어요. 이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조라이언 나오고 어제 경기에서 타격감 터지면서 마이애미도 잡아버리면서 위닝까지 싹 해버렸고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거기다가 이 벅스턴이 리드오프로서 또 오늘 우투수 나오게 되면은 좋은 모습 보이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경기는 지금 미러키 측에서 MLB 공식 홈페이지상에 TBD가 걸려 있는데 그 이유가 미러키 측의 이 TBD는 오프너 이 체드 패트릭 경기에서는 이 오프너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너가 우투수가 될지 좌투수가 될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거 보통 보면 이제 좌투수입니다. 오늘도 좌투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벅스턴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투수에게 홈런이 대거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즌 15개의 홈런 중에서 14개가 우투수에게 나왔고 좌투수에게는 하나밖에 홈런이 없다라는 겁니다. 벅스턴이 좌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오늘도 벅스턴을 넘기기 위한 플랜을 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유력해지는 게 어제 DL 홀을 썼으니 이제는 LCB 카드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LCB가 97, 8마일의 빠른 공까지 가지고 있고 DL 홀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죠. 이닝은 좀 더 짧게 끌고 가지만 DL 홀이 좀 더 길게 가져가고 그래도 LCB가 구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러면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어제 미러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미러키의 경기력이 어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미러키의 타선의 활약이에요. 결국 미러키 입장에서는 상위 타선에서 해결이 안 돼도 진짜로 리그에서도 내놓을 만큼 엄청나게 단단한 이 타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위 타선에서도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랭이포, 미첼, 그다음 랭이포랑 그다음에 해밀턴은 이번에 영입이 돼가지고 보강이 된 자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첼과 앤드류 본 이런 애들이 더 뚜렷하게 또 해주는 거 마르코스 티랑이나 이런 것들 오늘 경기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오늘 경기 미러키 입장에서도 이 미션 첫 번째 1번은 이 벅스턴의 통제입니다. 벅스턴을 통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코디 클레멘츠 정도만 어떻게 했을 때는 그래도 미네소타 타선을 막을만 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불펜에서도 어제 그렇게 부하를 또 풀었죠. 뭐 연투에서 이제 털려서 끝내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던 유리베부터 시작해서 이 불펜 필승조들도 쉬었다 보니 어제 경기 미러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거 해볼만 하지 않을까. 바람도 밖으로 분다. 홈런 싸움 됐을 때 벅스턴 통제하면은 여기도 홈런은 만만치가 않아요. 바우어, 옐리치, 그 다음에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어제 뭐 산체스 전부 다 이 장타 홈런 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경기 언오버로는 개인적으로는 양팀 선발 투수 고평가하긴 합니다만 저 조라이언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오버에 오히려 무게를 둬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도 보면서도 타격전 갔을 때 투수력 불펜에서 미네소타가 너무 저는 신뢰가 없다 보니 미러키 사이트 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템파베이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놀라운 승률로 아메리칸 리그 R 동부 지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8승 2패 엄청난 승률도 한몫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홈에서 14승 4패라는 엄청난 승률로 지금 리그에서도 내노라는 홈 강세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다 따돌리고 지금 시카고 컵스와 함께 정말로
홈에서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템파베이예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마이애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템파베이 정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가렛을 썼던 카드가 실패하면서 2회도 못 끝내고 강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롱릴리프 땜빵을 때린 게 아니라 필승조급 자원들을 이제 계단식 운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파우처 1.2이닝, 벤더 2이닝, 마처 2이닝, 그 다음에 킹 마지막에 나왔고 털리면서 지금 핵심적인 불펜 선수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어제 경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에서 뒷문 자체가 애초에 불안해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데 템파베이는 최근에 이제 불펜 균열이 생기긴 했죠. 세이모도 털리고 그 다음에 저 베이커도 마무리 역할 한번 좀 아쉽게 했었고 균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켈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 누구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나머지 여타 지금 필승조급 불펜들 클레빈저도 반등하면서 최근 3경기 무실점하고 있고 지금 반등을 다 해주면서 템파베이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불펜에서의 약점과 실책이 계속해서 이제 저는 거슬렸기 때문에 템파베이는 진짜 계속해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좋게 바라보기만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당장 템파베이라는 팀 자체를 특히나 홈 경기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타격조차 애초에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템파베이의 타선의 이 위력은 얀디 디아즈가 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아란다, 그 다음에 그 빌라드, 그 다음에 이제 포르테스, 그 다음에 팔라시오스도 잘 치고 있고 윌리엄슨도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활약을 좀 잘해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다. 디아즈마저 만약에 살아나버리면 이 템파베이가 원정 가서 디아즈가 죽었었는데 이 원정이 아닌 홈 경기에서라면은 또 말이 또 디아즈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템파베이 입장에서 홈 경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얀디 디아즈의 역할이 핵심인데 얀디 디아즈가 이번 시즌에 이제 원정에서도 그렇게 잘 치다가 꺾였음에도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얀디 디아즈의 이제 OPS가 0.8을 여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삼진을 거의 안 당하는 선수로서 홈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지금 이 원정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99타석 소화하면서 삼진 18개 정도 당했는데 절반 조금 넘는 수치지만 좀 적긴 하죠. 그래도 이제 삼진 4개밖에 안 당해요. 홈에서는. 그만큼 홈에서 컨디션이 좋은 얀디 디아즈라서 개인적으로 내일도 반등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보스턴 경기인데 오늘 스트라이더 경기입니다. 이거는 한 번 지켜봐야 돼요. 애틀랜타가 어제 경기에 저도 이제 크리스 세건에서 이길 줄 알고 주력 한 경기 이거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홈런에 무너졌고 이제 크리스 세일이 그렇게 패전을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뭐 마운드에서의 위력은 있었죠. 뭐 여전히 제가 이제 쫓겨나갖고 이제 개욕 좀 많이 박았습니다. 이제 로페즈 이제 홈런 맞아가지고 세기점이 됐던 거였고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불펜에서의 부하가 좀 풀렸죠. 이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이글레시아스, 수아레즈가 어제도 몸을 풀었어요 불펜에서. 근데 여건이 안 되고 추가 실점이 되면서 로페즈 홈런 맞으면서 수아레즈가 들어갔고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로페즈 등판 가능하고 이글레시아스 하루 쉬어서 복귀 가능하고 스트라이더만 잘 던지면 오늘 경기에서 리까지 나오면서 리,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 이게 공식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더의 이 경기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6이닝 피칭 위닝입니다. 그러니까 6이닝 승리 투수 여건 이제 마무리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 애틀랜타는 점수차를 떠나서 이 경기를 이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스트라이더다 보니 지난 경기에 그 도미네이트했던 압도적인 그 피칭이 과연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스트라이더가 부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부상 당하기 전 그 압도적인 피칭에 대한 우리에게 지워버렸죠. 그래서 스트라이더가 잘 던질 수 있을 것인지는 오늘 경기를 한번 더 봐야 된다. 그거에 따라 이 경기 결과가 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보스턴의 타격을 너무 안 좋게 보고 애틀랜타는 좌투수 나온다고 쪼는 팀이 아니거든요. 타격으로 좀 더 찍어 눌러줘야 된다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애틀랜타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배팅을 하기에는 사실 스트라이더라는 리스크는 오늘 경기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한 번은 스트라이더의 피칭을 좀 더 지켜봐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표본도 좋아요. 사실 이제 공 잘 보는 타자들이 또 많은 보스턴이고 투구수 관리는 분명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겨내고
피안타 수준을 떠나서 볼넷 줄이고 경기 운영하는 수준 자체가 오늘 경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부터 스타일드의 평가가 제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좀 달라지면서 또 반전의 기대를 하게 만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 오늘은 배팅 못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오늘 이제 매치업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 뉴욕 더비, 시카고 더비, 그 다음에 저 어디야 LA 더비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데 오늘 첫 번째 서브웨이 더비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 오늘 클레이 홈즈 대 캠 슈틸리틀러 나옵니다. 그냥 국민 언더픽인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정팀 양키스를 상대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된 클레이 홈즈가 사실 조금 더 불리하죠. 지금 이번 시즌의 경기 양상들을 보더라도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했던 이 경기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잭 리틀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한테 개 털렸었고 당장 기억이 나는 거는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았었죠. 근데 양키스에서 이제 보냈던 불펜에서의 시절을 청산하고 이제 매치로 이적하면서 풀타임 선발이 됐던 이 클레이 홈즈인데 양키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분석이 됐을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가 클레이 홈즈의 땅볼 유도 능력은 리그 최정상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양키스가 양키스 스타디움을 벗어난 순간부터 타격감이 조창이랑 욕하면 안 되죠. 이제 너무 안 좋아진 이 경기 양상 자체가 오늘 경기 클레이 홈즈라는 벽을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양키스에 이제 같이 몸담았었던 이제 에런 저지라든지 뭐 그리샴이라든지 볼피라든지 뭐 웰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클레이 홈즈의 공을 아직까지 타석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상대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이 서브웨이 더비의 경기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거 최근에 10경기 표만 보더라도 한 7경기 이상이 7경기였던가? 7경기 정도가 핵바다전이에요. 핵바다전. 투수가 누군 건지 떠나서. 그러니까 이 더비에서 보여주는 이 타격 내용들이 이 서로가 좀 많이 타격전에 경기 양상을 만들었다라는 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실제로 하나만 공개하자면 저도 오늘 경기는 7.5점이면 양키스가 한번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오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 베팅업체 트리거 지금 제가 멤버십 분들 유료 공유해드리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이미 7.5점에서 오버 트리거가 일단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얘네들도 오버 트리거가 나왔네라는 것에 조금 그래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경기 이전 데이터들 자체가 양키스 이 서브웨이 더비가 점수가 좀 났었고 이 양키스의 타선이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애초에 이 경기가 오버가 나려면 양키스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양키스 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언어부를 따지자면 전 개인적으로 오버라고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더비의 특성상 좀 그렇게 생각해본다라고 정리하게 될 것 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최근 데이터 성적, 양키스 원정 성적, 양키스 戦 떨어져 나가지고 볼티모어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성적, 뉴욕 매치가 어제 경기 타격 터지긴 했지만 분명히 슈틸리틀의 9위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언더가 맞아요. 근데 결국 어제 매치도 그래 타격이 터졌고 일단은 디트로이트 상대로 재미를 봤던 매치 2경기 연속 재미를 봤었고 복합적으로 지금 그런 데이터들까지 그 통계까지 이렇게 맞대결해서 좀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오버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이트삭스 대 시카고 컵스. 이거는 부러질 때까지 일단은 여유 되시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시카고 컵스가 이번 시즌 아까 전에 템파베이랑 같이 리그에서 홈에서 가장 강한 두 팀 중에 한 팀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근데 원정 시리즈고 지금 애틀랜타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이 시카고 컵스가 홈을 벗어나자마자 타격이 급격하게 죽어버리는 모습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키스든 누구든 간에 지금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홈 시리즈 그 다 주말 시리즈였죠. 그때 타격 강세로 경기를 지배했었던 그 팀들이 원정 가자마자 다 뒤져버리고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심브룩 대 에더스 카브레나 나옵니다만 이거 화이트삭스가 타력 자체를 지금 너무나도 과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도저히 컵스의 이 지금의 경기력을 좋게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무라카미가 아닙니다. 무라카미는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제는 볼넷만 3개 나갔는데 무라카미 걸러내니까는 그리척이 있어요. 어제 또 그리척이 또 1회 또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2안타 4타점 경기를 펼쳤고 뭐 그 메이드로스 아니면 바르가스 그다음에 쾌로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 몽고메리부터 해가지고 타선에서 지금 거를 타선이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할 정도로 1번부터 한 7, 8번까지는 진짜 뭐 거의 뭐 핵바타 수준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지금 화이트삭스입니다. 실제로 지금 홈 시리즈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국 데이비스랑 6컷만 쓰면서 화이트삭스도 지금 필승조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허드슨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밍게즈가 또 휴식을 해버렸죠. 그래서 뒷심까지 좀 받쳐주는 경기예요. 오히려 컵스 입장에서 어제 타이탄 경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팔렌시아와 함께 이 필승조 자원 꺼내가지고 이기기 위한 최선의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밀러, 메이튼, 웹까지 다 꺼냈어요. 벤 브라운은 무리를 안 시키더라고. 딱 4이닝 던지게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늘려가려는 것 같은데 어제 79도 안 던졌어요. 관리를 좀 해주려는 거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있었고 컵스 입장에서도 어제 경기 이기기 위한 많은 투자가 있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화이트삭스의 홈 경기라면 원정 컵스 경기였을 때 이 경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삭은 적어도 지금 홈 시리즈에서는 오늘도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내일도 화삭은 분석을 떠나서 한번 걸어볼 가치는 있어요. 홈 시리즈가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내일 또 마틴 나오거든요. 타이온데 화이트 진짜 만약에 오늘도 이기면 정배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일은 정배가 나올 수 있다. 내일 뭐 그냥 2차전 경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지금 타격 데이터 자체는 애초에 넘사벽이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 화이트삭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 어제 좌투수 대비해서 이 OPS가 정말 압도적이라 했는데 이 우투수 대비 비교했을 때 OPS는 더욱더 높은 허들에서 그 존재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카브레라 구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텍사스. 이거는 뭐 언더 까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언더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구매하고 싶은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구매 제꼈던 경기예요. 사실 표에는 이제 조합표에는 활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불안감 자체가 휴스턴의 불펜진에 있기 때문에 아리게티는 너무 잘해주고 삼진율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아리게티 그 브레이킹 볼이 각도 실제로 던지는 거 보면 예술적으로 꺾이긴 합니다만 실제 데이터 자체가 타자들이 언터처블 수준으로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거 언더를 포기를 한 이유는 아리게티가 높은 삼진율에 비해서 맥켄지 구어처럼 볼넷 수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텍사스가 휴스턴 원정을 온 경기인데 타선에서 기대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리게티도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싶긴 합니다만 볼넷을 걸어 나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타격이 안타 생산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 타격이 지금 최근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 휴스턴의 홈 시리즈에서 우상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잭라이터 내려보내고 나면 텍사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잭라이터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상위 타선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긴장을 해줘야 돼요. 오늘 경기도 휴스턴이 어제 8대3으로 패배를 시애틀에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요르단 알바레즈의 이 홈런 포함 3안타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쇼메이크였나요? 네, 쇼메이커가 아니라 쇼메이크죠. 쇼메이크가 이제 얘 거예요. 슈메이커 얘 맞을 거야. 얘였을 거야. 멀티히트 때니까 얘가 좀 쳐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여전히 캠 스미스랑 그 다음에 크리스찬 워커예요. 저는 여전히 얘네들이 쳤을 때 휴스턴의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크리스찬 워커의 포텐이 과연 어느 경기에서 터지는지를 맞추는 것이 저는 휴스턴의 경기에 대하는 좀 자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워커가 4월 달에 엄청난 타격을 하다가 5월 초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부진하면서 그 시애틀 시리즈 2안타 딱 때렸거든요. 그 11타수 2안타. 그럼에도 지금 5월달 타율이 2할 1푼 3리밖에 안 돼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휴스턴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워커가 이 잭라이터 같이 정직하게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칠만하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이제 휴스턴도 할만하다. 라고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고, 텍사스 타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리게티가 볼질 하더라도 이제 조금 버티는 양상되면은 이제 범타로 물러가고 삼진 당하고 했을 때는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면서 굳혀낼 수 있지 않을까. 단 그 휴스턴 승보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 결국 휴스턴의 불펜진이 리그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휴스턴 승을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경기 바로스 플러스 볼튼으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불펜 자원이 있기에 휴스턴 승을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합적인 다 이유. 휴스턴 불펜 아껴놨고, 텍사스는 불펜 리그 1등이고 잭 라이트 아리게티 선발 구위 괜찮고, 단 이게 불안한 게 있다면 휴스턴에게도 불안한 점은 이 아리게티의 볼질. 잭 라이터도 결국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정직한 승부 때문에 처맞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승패로 들어가기 조금 어렵다 정도. 그래서 저는 이 휴스턴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심플하게 그냥 휴스턴 언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캔자스시티인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더스틴 메이에 대한 신뢰도가 팍팍 올라갔어요. 이미 메이가 지금 지난 경기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었죠. 그럼에도 메이의 성적 자체가 지금 4.85 나온다고 2.64 메이 왁하는데 안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최근에 이제 더스틴 메이의 활약상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홈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퀄리티 스타트 성공했었고, 더스틴 메이가 최근 그렇게 등판했던 6경기 중에 5경기 퀄리티 스타트 속에 정말로 압도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5월달에 하필 만났던 상대가 LA 다저스 6이닝 3실점 했는데 패전 투수 됐고요. 샌디에고 상대로도 결국 클러치 승부 속에서 6이닝 2자책 3실점 되면서 이제 못 지켜가지고 불펜에서 그거를 패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만, 피칭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준수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피안타를 깎아내려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고, 캔자스시티도 오늘 경기에서 긴장을 해야 돼요. 와카가 진짜로 방심하는 순간 훅 털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주 전일 겁니다. 2주 전에 세인트루이스가 리그 타격 주간 1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홈 6연전일 때예요. 그때 세인트루이스가 완전 씹어 먹었죠. 그때 세인트루이스가 홈런 13개, 14개 때려내면서 6경기 동안에 장타력으로 미친 듯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웨돌트, 에레라 벌레슨, 워커, 골만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장타력이 여기서 다 터져 나왔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결국 홈에 돌아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무서운 점이에요. 와카가 당연히 잘 던지죠. 하지만 와카도 9위형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피네스 피처가 맞거든요. 그런 피네스 피처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타격 데이터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와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승을 먼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상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애초에 불펜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어제 경기를 또 치르면서 9회에 또 극적인 승리를 또 만들어냈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양상 운영되는 것이 이기고 있는 경기를 끌고 갈 때 불펜이라 지고 있는 경기를 끌고 갈 때 불펜이 또 상황이 다른데, 그런 와중 세인트루이스 어제 필승조를 좀 꺼냈으면서 스타넥이 털리는 당연한 결과 바라봤었고, 그 다음에 로메로도 최근에 안 좋았었는데 당연한 결과 바라봤었고, 스반son 연투했고, 오브라이언은 연투 가능하고, 지금 폭탄 2개 제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승조들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력 확인 감사합니다. 녹화 중인데 너무 신나버렸네. 3력 확인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이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 필승조들이 오히려 소모가 됐다라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좋게 바라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스타넥은 지금 등판했던 경기 계속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스타넥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해지는데,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오늘 단편적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다. 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승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이제 카일 프릴랜드 대 메릴 켈리 나오는 경기입니다. 예, 그냥 이거는
네, 콜로라도 승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지금 영상이 조금 녹화를 제가 45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7대2로 패배를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받아들여야만 했고, 오늘 홈에 돌아오게 되는데 타격은 이미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베르나르디노 멀티닝 소화시키면서 이제 소모값 조금 줄였고, 바데닉 써서 불안했지만 이제 메이아 연투 가능하고 나머지 하베르손이랑 또 이제 투입이 또 가능, 센자텔라도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프릴랜드 이후에 불펜 운영 나쁘지 않고, 애리조나 불펜 좋긴 한데 켈리가 버틸 수 있을지가 애초에 의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메리 켈리가 아니라 로드리게스 나와갖고 자원 매치업 됐다 이러면은 코어스필드고 나바리고 간에 이 경기는 언더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리 켈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애리조나 지금 타격감 가지고, 타격 데이터가 아무튼 뭐 투수진이 좋은 텍사스를 상대로도 했었고, 그 다음 샌디에고 상대했었고, 당연히 타격 데이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도 지금 당장 이 콜로라도의 프릴랜드를 상대로 그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콜로라도 승을 그냥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홈에 돌아온 콜로라도가 타격이 좀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 2차전에 그래도 타격이 너무 터졌으니까 피츠버그 상대로 잠재력은 분명하거든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너무 부진이 길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콜로라도 승 일단 말씀드린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배팅은 못합니다, 이 경기. 애리조나가 쿠어스필드 가서 지금 투수들이 강한 두 팀을 만났을 때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경기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쿠어스필드에서 애리조나의 타격 반등이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일 2차전부터는 또 경기가 볼만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늘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메리 켈리를 너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코어스필드에서 못 버틴다라고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LA 다저스 LA 더비입니다. 이제 코차노비치 대 블랙 스넬인데 요것도 한번은 지켜봐야겠죠. 일단 다저스가 블랙 스넬 꺼내가지고 한번 신명나게 털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시행 꺼내가지고 2대2로 팽팽, 어제 이정우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동점을 만들어놨던 경기를 결국 불펜에서 이제 게이그가 지키지 못하면서 이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었고, 그거대로 이제 다저스가 또 승리를 했죠. 그 과정에 이제 결국 다저스 입장에서도 이제 좋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었고 안 좋게 바라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좋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 김혜성이 또 안타를 그렇게 때려냈다라는 거, 첫 타석에. 근데 죄송해요,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 죄송합니다. 가래가 계속 끼네. 아무튼, 근데 이제 안 좋게 바라봐야 됐던 거는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프레디 프리먼이나 터커나 뭐 맥스먼씨 얘네들이 이제 안타를 때리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다저스에게는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 스넬의 1차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타선을 일단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어요. 이번 시즌 코차노비치의 활약상을 보면 볼질이 없고 구위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 실제로 다저스의 타격감이 최근에 리그 중하위권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못 버틸 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블레이크 스넬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1차전 양상을 봤을 때 블레이크 스넬의 공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공략이 됐던 것이 문제였었고, 이제 1차전 그렇게 털려버렸으니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죠. 블레이크 스넬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당시에도 우리 어땠습니까? 블랙 스넬 원정 경기는 무조건 볼질이다라고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블랙 스넬이 홈 원정 기복이 굉장했죠. 그 원정 볼질까지 그래 있었던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 등판 경기에서 그래 말아먹었다? 그러면 오늘 원정 경기도 리스크는 반드시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다저스 승을 사실 구매를 접근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LA 인저스도 오랜만에 홈에 돌아온 경기에서 타격 반등 또 고려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경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구매는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스넬의 통산 커리어 성적만큼만 해주면 이 경기 다저스 승해야죠. 저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다저스가 데이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를 구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이 나갔다, 어떡해.
좀 목소리가 좀 걸걸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좀 간 것 같네. 아무튼 자, 그다음 경기 이제 애틀레틱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아 이거는 이제 오늘도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타격이 오늘 고점 찍을 것 같아요. 서벨레가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참 아쉬웠던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데버스가 어제도 안타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라모스 윌리아담에즈가 사실 살아나가야 되는데 못 살아나가니 저렇게 된 건데, 오늘 애틀레틱스 홍구장에서는 얘네들 그 안방 수준으로 타격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파크 팩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애틀레틱스 홍구장의 상성상 좀 가장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윌리아담에즈를 꼭 뽑고 싶어요. 이게 넘어갈 게 안 넘어가고 잡히는 타구도 윌리아담에즈 타격 특성상 나오는데,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장타기 대값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아라에즈나 이정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아론 서벨레가 공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컨택형 타자들이 공을 가지고 놀기에 굉장히 적합한 이 투수까지 나왔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게 됩니다. 애초에 애틀레틱스의 홈구장에서의 타격감은 지금 이미 두 경기에서 증명을 했고, 어제 뭐 빠른 공도 그 스타넥이 던지는 100마일에 가까운 빠른 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조 로마노가 던지는 변화구까지 모두 대응을 했는데, 타일러 마르의 체인지업에 못 당할 리는 없고, 기아 또 역전된다 못해. 아무튼 그래서 못 당할 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는 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애틀레틱스가 어제 불펜 총 투입했습니다. 스테르너 연투했고요, 잭라이터 3일 2연투 3일 2투 했고요, 바로스 어제 3일 2투 했고, 쿠넬도 3일 2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레틱스의 불펜진도 오늘 부하가 걸려있다. 뒷문도 약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 예상하면서 이 경기는 오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기도 이제 언더 아니면은 이제 샌디에고 승이다라고, 시애틀 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시애틀의 홈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경기에서 루이스 카시오 꺼내고 휴스턴 상대로 8대3의 승리를 하면서 2차전에 있었던 불펜 부하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루이스 카시오의 6회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지만 그래도 이 데빌라부터 시작해 곤잘레스로 2명 가지고 불펜을 깔끔하게 끝냈고, 홈에서 강한 무뇨즈 마무리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상 때문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브래시 스페어 그 공백을 이제 다 책임져주던 이 바자르도 걔 포함해가지고 오늘 경기 다 버틸 수 있는 경기가 되었어요. 샌디에고 원정 타격감 데이터 여전히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안 좋은 팀 중에 대표적인 팀이고, 시애틀의 홈구장의 파크 팩터, 티모바일 파크의 파크 팩터가 리그에서 가장 낮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좀 언더 양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불펜 뎁스까지 갖춰져 있는 이 시애틀 입장에서 이제 오늘 경기를 그 근소한 리드를 했을 때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샌디에고가 결국 2차전에 미러키 상대로 승리했던 경기도 이 3대1이 9회에 시체 3런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승이 나왔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까지도 타격감이 안 좋았었죠. 그건 좋게 바라볼 수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샌디에고도 이 경기 한 점이라도 리드하면 오늘 경기 필승조 총력전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메이슨 밀러,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완디 페랄타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을 다 꺼낼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경기 프리뷰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이랑 알림 설정하시고 유튜브에 앞으로 영상으로 업로드될 유튜브 프리뷰 영상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면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